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하는 게 서러우면 이민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통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비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일본에서는 택시는 타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이민을 가시면은 사실 포기하셔야 돼요. 오로지 경제적인 메리트를 생각하고 얼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할 때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일본에 와서 이번 달에 만 2년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도 한국 분이시고 본가도 한국에 있고요. 유학을 오래 했다거나 대학을 일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2022년에 왔습니다. 도쿄 사는 20대 직장인 유즈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음식 얘기를 먼저 해보면 배달 음식 배달비 기본 6천. 음식이 맛이 없음. 다 느끼하고 짜다. 일본 라면 어쩌고 튀김이 어쩌고 이런 거 다 그냥 일본 뽕쳐서 좋아 보이는 거임. 요즘 한국이 더 잘. 음식은 근데 이거는 이민을 가시면은 사실 포기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너무 이해해요. 지금 얼마나 살면서 힘들고 서럽고 막 낯선 땅에서 막 이렇게 한식 못 먹을 때 저도 서럽거든요. 내가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이 맛있는 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저도 일본 와서 살이 빠졌어요. 왜냐면 뭘 맛있는 게 있어야 먹고 살이 찌죠. 약간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너무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이민을 하려면 음식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인도의 식재료를 얻어서 인도 카레를 만들려고 해봐요. 너무 힘들죠. 매일매일 그거 하려면. 일본에서 먹던 걸 한국에서 먹으려고 하면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식이 아직 덜 발달된 건 맞아요. 그래서 되게 서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2017년에 했잖아요. 이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지금 벌써 2017년이면 몇 년 전이야? 7년 전? 그러네. 제가 7년 전에 유학을 했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진짜 요즘은 굳이 한인타운을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뭐 아니면 쇼핑몰에서 한식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삼겹살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고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진짜 세상이 좋아진 거거든요. 저는 진짜 BTS한테 잘하고 싶고 정말 우리 국민 선양을 하고 있는 K-pop 가수분들한테 정말 다 감사하고 드라마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졌는데 이렇게 이분처럼 막 음식 맛이 없다. 너무 배달 비싸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민할 때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밥을 한 끼 한 끼 먹을 때 되게 신경 쓰는지 그런 거를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서러운지 이게 또 직장인이 되면 다르거든요. 학생은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직장인 되면은 진짜 하루에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정말 집에 와서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 엄청 비싼데 무슨 고기도 별로 들어있지도 않은 주동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너무 서럽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이민할 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끼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한식은 너무 좋아하는데 식사 자체에 그렇게 큰 미련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민에 대한. 본인이 되게 요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자재를 구하는 게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마음먹게 안 돼요. 심지어 1인가 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하는 게 서러우면 이민은 일본 생활이 아니라 이민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쿄면 오히려 나은 편이에요. 근데 이분 마음은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저도 너무 서러울 때가 있거든요. 택시 대중교통은 말 안 해도 다들 알 듯. 한국 본가 홍대까지 40분 걸리고 지하철로 1,600원인가 함. 일본에서 같은 거리라면 지하철로 9,000원. 5평 원룸 기본 공과금 10만원? 이게 바로 전기가스 민영화의 맛. 네, 맞아요. 교통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비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일본은 이미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한국이 진짜 너무 싸고 진짜 너무 편리하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들이 다 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통. 교통비 지원 안 해주는 회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왜냐면 일하러 오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환승을 한 번 하고 총 걸리는 시간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 시간이 한 35분 정도 되거든요. 환승 시간까지 합쳐 40분 정도 제가 딱 걸리는데 이분이 40분 거리면 이제 한국에선 1,600원인데 일본에서 9,000원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분 가는데 3,0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노선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도 왜 요즘 어디지? 신분당선? 되게 비싸진 노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비싼 데는 더 비싸고 싼 데는 조금 싸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거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비싸죠. 말하자면
이제 일본의 경기도민들 약간 이런 느낌의 분들은 더 많이 들고 진짜 하루에 10,000원? 얼마든지 가능하죠. 10,000원 이상, 15,000원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는 진짜 껌이긴 해요. 교통비는. 그래서 교통비는 진짜 회사가 지원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본에서 택시는 그냥 한국의 택시랑 다른 교통수단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택시는 타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지금 2년 살았잖아요. 일본에서 택시 탄 거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횟수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술을 만약에 오늘 나 마신다, 죽는다 이러잖아요. 철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차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택시가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오늘 택시 타고 집에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하철로 40분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택시 타면은 제가 봤을 때 10만원? 20만원 나올라나? 그렇기 때문에 택시는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막차를 놓쳤다, 이 꼴 첫 차까지 기다린다예요.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는데 택시도 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건 진짜 한국이 짱인 것 같아요. 일본에 오실 때는 택시는 내가 안 탄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교통비도 좀 비싸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회사 다니는 거는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공과금 비싼 것도 맞죠. 왜냐면 공과도 다 민영화가 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얼마 나오지? 수도가 동생이랑 이제 반반 나눠서 내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2,000엔 나오나? 그러니까 2만원? 만원? 2만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 혼자 사는 제 친구한테 수도세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 3만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좀 비싸죠. 가스비는 4만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과금 10만원? 얼마든지 가는 거죠, 혼자 사는 분들. 월세도 진짜 비싸요, 일본이. 그래서 급여가 높은 나라가 아닌데 월세도 비싸고 공과금 관리비도 비싸기 때문에 사실 오로지 경제적인 메리트를 생각하고 얼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보다 10년 먼저 온 사람은 다를 수 있었겠죠? 그때는 엔화가 비쌌으니까. 요즘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처리. 인터넷 뱅킹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냥 이체만 가능한 정도. 은행 업무, 공공기관 업무 처리 굉장히 느림. 체크카드 만드는데 2주 소요. 모든 업무 수기 처리. 온라인 X. 인터넷 뱅킹은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에 페이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로 많이 송금을 해요, 보통.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있죠. 내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서 충전을 해서 차지를 해서 그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엄청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페이를. 어느 정도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뭐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도 친구한테 송금도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그렇게까지. 계좌에서 계좌로 보낼 때는 확실히 불편하죠. 수수료도 무조건 들고. 사실 한국 살 때는 제가 주거래은행에서는 수수료 안 들었거든요, 이체할 때. 근데 일본은 거의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어떤 계좌를 쓰고 어떤 카드를 쓰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그리고 체크카드 2주? 맞습니다. 2주보다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진짜 오래 걸리는 데는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다 수기 처리? 이것도 맞아요. 진짜 한국처럼 그렇게 온라인 시스템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서 답답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건 도쿄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한국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외엔 다 느려요. 정말 놀랍게도 한국 외에 다른 해외 중에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서보단 제일 빠른 게 일본입니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이런 데 사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편물이 그냥 없어져요. 갑자기 분실돼. 근데 그걸 못 찾아. 일본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우체국 같은 데는 일본도 굉장히 추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일은 거의 내가 택배 시켰는데 안 온다? 뭐 이런 거 없고, 호주 이런 데도 얘기 들어보면은 계좌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한국에서 체크카드 한번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거 알자마자 은행에 가가지고 재발급을 받았거든요. 현금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창구 직원분한테 제가 그 돈도 뽑아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돈도 좀 뽑아주세요 이랬더니 지금 체크카드 나올 거니까 그걸로 ATM기 가서 뽑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한국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랬는데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빠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유럽, 뭐 이런 북미 이런 데랑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나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빠른 거예요. 본인이 한국이냐 일본이냐 고민을 하시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 한국보다 엄청 느리니까. 근데 이민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실 땐 사실 이민을 가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이민 가면 한국보다 다 느리고 한국보다 다 속 터지고
한국보다 다 불편하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국이 그냥 빠르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민을 안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 또 외국인이 되면 힘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카카오뱅크 못 만들거든요. 아직도 못 만드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민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이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대 거주 현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다 너무 공감이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한국을 떠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도쿄여서 별로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일본이 이제 막 진짜 공과금도 비싸고 부동산도 불편하고 막 뭐 옵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민을 했기 때문에 겪으신 불편함도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보면서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2년 지금 도쿄에서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갈 생각은 딱히 없고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결론이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고 또 도쿄에 뭐 예를 들면 유학을 오신다거나 워홀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고민도 많고 어디 가서 잘 물어보기도 힘들고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저의 이민 얘기를 많이 못해서 뭐 왜 왔고 어떻게 왔고 예를 들면 일본 취업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전혀 주변에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취업도 되게 특이하게 한 케이스라서 일본은 보통 대기업 신졸 채용을 다 정해진 시기에 스타트를 해요. 한국처럼 필요할 때 공채를 내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시기에 매년 이렇게 사람을 뽑는데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직으로 뽑는 경우도 많아서 사람들을 일단 뽑아놓고 부서는 회사에서 맺지 않나. 한국처럼 이미 인턴일 때부터 뭐 마케팅을 했다. 인턴일 때부터 영업관리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그 부서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대학교 이제 막 갓 졸업한 병아리들을 뽑아서 우리가 가르쳐서 부서도 우리가 배정해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부터 그냥 기획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이 되게 레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답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런 거 해야 되나?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야 되나?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창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한번 얘는 요즘 어떻게 사나? 이제 도쿄 산다 그랬는데 아직도 잘 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